예, 금요일 차이나 TV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리고 재미있는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사들도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사실 금융 문턱이 아직까지 높으니까요. 굉장히 그 노력들을 하고 있을 텐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허가를 받았군요. 네. 블랙록 뿐이겠습니까? 네. 지금 글로벌 이 금융사들이 흔히들 중국 금융시장을 한 45조 달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5경 4천조 원에 가까운 시장을 놔둘 리가 없죠.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잠자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중국 저축률이 지금 중국 GDP 대비해서 한 4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발표가 났는데요. 근데 사실 좀 들여다 보면 원래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작년에 이제 일종의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받고, 그러니까 일단 인원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운영 메커니즘을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승인이 이번에 난 건데 종합 이제 중에 이제 합작으로 한 건데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로 자산운용업이 이제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랙록이 이제 자산운용 사업 진출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죠. 프랑스 아문디와 중국은행 간에 이제 했었고요. 그때 지분이 아문디가 55%, 중국은행이 한 45% 됐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받았는데 이번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글로벌 금융사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다. 51% 요번에도 블랙록이 51%고요. 건설은행이 한 40%.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제 국부 펀드죠. 테막색 홀딩스가 한 9.9% 이런 형태로 이제 받았고요. 세 번째 가성이 올해 2월입니다. 2월인데도 영국 자산운용사 시로드가 또 교통은행과 함께 자산운용사에 이제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아마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자본시장이 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좀 본격화됐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중요한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외국인 소유물 선물 보험기업 영업도 허용을 하고요.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 100%를 소유는 자산운용사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종합적인 자산운용사는 지금 보셨다시피 이게 지금 JV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 증권사 100% 이것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했고 외국계 IB들도 본토 내 주식 중개 지금처럼 이제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런 자본시장 개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1월 달에 미중 무역 이제 협상 때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하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글로벌 자본 유입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 자본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또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중국 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개방되는 것은 이제 계속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계나 특히 월가 자본과 또 중국에 있는 자본들은 사실 이런 우리가 중국 금융 카르텔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콩 이슈가 탔을 때 홍콩에 있는 많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간다 이런 말을 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지금 글로벌 금융사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계속 보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뱅가드 같은 경우도 홍콩에서 아시아의 그 허브를 그러니까 본사를 이제 지금 상하이로 이전을 하고 이런 지금 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글로벌한 직원들은 줄이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 전담하는 직원들은 더 확장시키고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꽤 속도 있게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도 금융시장을 이렇게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좀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운용 100% 하지만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일단은 외국계 이제 50% 이상만 허용을 했지 아직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중국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그런 보조에 맞춰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중국이 이야기하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한다는 조건.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특히 월가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런 돈들을 월가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 지난번 오셨을 때도 중국의 이제 인구 이야기를 인구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또 그때 싱글족 얘기도 하고 막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인구 조사 결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주목할 드디어, 점 좀 알려주십시오. 예,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는데 네. 발표를 안 하고 있다. 5월 11일입니다.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가 7번째 인구조사 결과인데요. 뭐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본토 인구만 봤을 때 14억 1,178만 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만약에 홍콩이 한 750만 명, 그다음에 마카오가 한 70만 명 정도 되니까 합치면 약 한 14억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여지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 15세에서 59세 인구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또 분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노동력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가 결국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중국의 방향성은 결국 과거의 노동력 기반에서 이제는 이제 기술 중심의 성장으로 가는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지금 신생아 수가 이제 1,200만 명, 2019년도가 1,4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2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중국에 있는 시장, 그다음에 트렌드 변화, 거기에 따른 중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 그다음에 경제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를 계속 제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또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14억 1,000명이지만 그걸 믿을 수 있을지 아닌지도 사실 모른다. 그 얘기는 오늘 시간을 없어서 못하고요. 어쨌든 그렇죠. 사실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을 못 드리는데 네. 믿을지 않을지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중국도 인구가 이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가용 노동력들이 줄어들고 있고 추세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덜하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어디에 투자할까 트렌드를 읽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전지수 파헤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주요 3대 주식시장의 지수들을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지난번 상하이 증시에 이어서 선전 증시입니다. 파헤쳐 보죠, 교수님.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지수. 그러니까 오늘 하면 다음 주는 홍콩 지수 간다는 거 다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 주는 이제 종합 지수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이제 좀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전 거래소에 있는 지수 4대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선전 증권 거래소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를 지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보시는 게 제가 그대로 지금 선전 증권 거래소 영문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선전 성분 지수입니다. 선전 성분 지수가 우리가 흔히들 중국 3대 지수라고 했을 때 상하이 종합 지수가 있으면 선전 성분 지수를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위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선전 종합 지수, 그 다음에 차이넥스트, 그 다음에 우리 선전 100 지수가 있는데요. 선전에 지금 5월 12일 기준입니다. 지금 A주에 상장된 게 1,467개. 그죠? 1,467개 종목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반이 지금 한 951개가 있는데 요걸 일단은 지금 현재 상장된 기업 수를 보시는 건데요. 요 4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개를 보고 계신데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당연히 선전 성분 지수를 아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선전 100 지수하고 차이넥스트 지수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전 종합 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기업들 선전 증시에 상장돼 있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주가를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해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보다는 성분 지수인데 이게 500대 우량주입니다. 선전에 아까 보셨던 500대 기업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 글로벌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선전하면 선전 성분 지수를 대표로 지수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선전 100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선전 100 지수가 말 그대로 A주에 상장된 100개 나름 우량주죠. 우량 가치가 있는 종목들. 사실 저희 차이나 TV에서 이미 소개가 많이 됐던 기업들. 저도 뭐 설명드렸던 비아디나 메이디나 그다음에 민영 건강이라든가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기업들 다 지금
바로 이 선전 100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선전 100지수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량에도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네. 우량에도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CATL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차이넥스트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중국판 나스닥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시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 우리가 중국판 나스닥 지수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상하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타마켓 50지수, 심천은 지금 보시는 차이넥스트 지수. 이 차이넥스트 지수도 이 아까 900여 개, 950개 정도 상장 기업 중에서 100개의 우량주들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천에 있는 차이넥스트 100지수, 지금 보신 차이넥스 지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홍콩,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항생 테크 지수. 그래서 상하이, 선전, 홍콩마다 이 우리가 흔히들 중국판 나스닥 지수로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선전에 있는 차이넥스트 지수. 그래서 100개의 뭐 유동성도 감안하고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자본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앞으로도 지금 많이 했지만 뭐 왕커라든가 수닝이라든가 뭐 여러 우량적인 뭐 우량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전 시장은 선전 성분 지수를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성분이라는 게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컴포넌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컴포넌트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컴포넌트. 네. 아까 영어에도 나왔다시피 컴포넌트라는 이야기. 네. 그래서 거기가 500개 중에서 선전 성분 지수를 포함해서 오늘은 중국 선전 증시의 지수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질문이 많이 받은 중에 성분이 뭡니까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박사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성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다. 한자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옛날에 보면 뭐 출신 성분 내기는 뭐 공산당 같은 경우 성분이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그죠? 중국은 사실 그래도 우리가 한자를 좀 알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한자 잘 모르시겠구나. 한자라서 도움이 됩니다. 선전 증시 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기업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을 한 기업씩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주식 이야기했을 때 시가총액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인데요. 하이크비전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CCTV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놨듯이 CCTV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곳인데 시장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CCTV의 54% 정도가 하이크비전의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두 개 중 하나는 하이크비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중국에서는 등교를 할 때도 지하철 앞에서도 이 안면인식비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하이크비전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제 화웨이 제재에 이어서 하이크비전 제재 상황도 있었었죠.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매출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진출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가총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천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곳에 축하고 있습니다.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98조 2천억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은 오히려 점점 증가를 하면서 2조 4천억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디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이크비전에 비해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죠.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원 정도 시가총액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은 366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토로라가 핸드폰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CCTV도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7조 정도 집계되고요. 매출은 2조 36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예, 하이크비전에 대해서 김다은 앵커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이크비전 무시무시한 기업이군요. 예, 다은 앵커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들으신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년 된 회사입니다. 2001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그때 생길 때 저도 이제 북경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무리할 때 정도 했을 텐데 기억이 나는데 무시무시하다는 회사라는 게 어떻게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항저우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CCT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영상 감시 장비 기업,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보안 기업, 보안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그래도 더 수출이 늘어났고 더 매출이 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주들을 한번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쭉 정리를 한번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련 분야,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고 분야주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시가총이 가장 높은 기업을 잡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 간단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1위가 월등하죠. 시총 1위가 네. 하이크비전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한 98조 이상을 하고요. 2위가 이제 대하 주식이라는 고분이라는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 2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2위에서 3위 차이가 1위, 2위, 2위, 차이가 3위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월등하죠. 그래서 네.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하이크비전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앙 국유기업,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유자산 관련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제 그거는 또 체크 포인트 시간에서 이 기업의 소유 지배 규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성장성은 안 봐도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보안 관련된 안보 문제와 엮이게 되면 미중 갈등에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있죠. 얘기를 해주실 걸로 보고요. 그러면 하이크비전의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은 내수시장. 말 것 없겠죠. 14.1억인데요. 뭐 인구가 그죠? 네.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하게 이제 뭐 막대한 중국 내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키워드에 또 세 가지의 작은 또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트럼프발 악재에도 매출의 증가세 아까 봤다시피, 그다음에 영상 감지 장비 시장의 중국 내수의 급성장,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평안 도시 좀 나오는데 천만 공정, 선량 공정의 확대.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2020년 이 하이크비전 재무 구조를 한번 보면 순이익이 한 634억 위안, 그러니까 뭐 순이익은 한 134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다 10% 정도 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영상 감지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 돈으로 한 55조 5천억 정도에 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2019년도 영상장비 사용 영역 분포들을 보시면 이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이런 보안 부분들 제일 여기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14%가 있죠. 14%가 지금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위에가 이제 교통 인프라에 들어가는 것들, 그죠? 그다음 밑에가 이제 도시 치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정부 프로젝트, 그러니까 정부에서 피는 공안이라든지 세관이라든지 뭐 그런데 뭐 합쳐도 다 들어가겠죠. 40%가 넘네요. 네, 일단 금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워낙 국내 소비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뭐 확실히 보여지고요. 네. 글로벌 기관들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느냐, CCTV 좀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참 무섭다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뭐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HS 마켓도 2021년도요. 10억대 CCTV가 설치되는데 중국이 한 50%다 정도 차지할 거다. 작년에 중국이 한 3억대 정도 되는데 2022년도면 한 6억 4천만 대 전망이 되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이제 작은 키워드 중에서 핑안 도시랑 천만 공정, 선량 공정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거를 아셔야지만 외국어 같습니다. 네,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제가 잠시 후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안 도시 홍보 포스터입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된 건데요. 예를 들어 서울이면 안전한 서울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출발될 계기는 뭐냐면 2004년도 아시다시피 이 뭐 세계 테러와의 전쟁, 그 막 미국의 건물이 무너지고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에서 중국 내부에서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공안부하고 과기부가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평안 도시, 안전한 도시라는 거. 이게 이제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천만 공정.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제 책에 있는 좀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천만 공정 CCTV 카메라도 보이시고, 그다음에 선량 공정도 보이시는데,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진을 보기 전에 요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찍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평안도시가 2004년도부터 처음 시작됐고 전국 규모로 시작하는 거고, 천만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그물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안부가 전 도시를 완전히 다 감싸고 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데, 중국 가시면 어디에 있으나 최소한 한 3대 정도의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천만 공정이고, 그게 더 나아가서 선량 공정은 뭐냐면
선량이라는 게 이제 이 표현이 이제 마오쩌둥의 어록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민의 눈이 눈처럼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 네. 이게 이제 정말 이거는 좀 현, 향, 촌.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치안, 그러니까 이런 흉악범들도 많이 잡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네, 성기능도 네. 있지만 물론 역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평안도시 천만공정, 선량공정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 성장의 부분에서는 이 중심으로 본다라면 앞으로도 매출 증가는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크 비전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 늘어났느냐 보다도 그런 건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중국의 사회 변화, 이 중앙 공산당에서 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고요. 하이크 비전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죠. 결국은 세계 1위의 보안 기업. 네, 아까 보셨다시피 뭐 다은 앵커님이 전세 어딜 가나 뭐 두 대 중에 하나는 하이크 비전으로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작년 매출액 비중을 제가 쭉 보니까 72%가 이제 국내, 중국 내였고요. 28%가 해외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기술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팔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2020년도 R&D 투자 금액이 한 64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10% R&D 투자 비용을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다. 전체 직원이 한 2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2만 명 정도가 R&D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내 한 300개의 이제 분공사가 있고요. 전 세계 60개가 넘는 아까 좀 발표하셨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60개 넘는 지사 및 법인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영국 리버풀 이런 데서 글로벌 R&D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곳에서 제품 AS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이 뉴욕 경찰도 뉴욕에서도 이 하이크 비전 보안 장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참 좀 아이러닉한데 어쨌든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이크 비전을 좀 더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 제가 꼽았습니다. 네. 하이크 비전 사실 대단한 기업이네요. 내용 자체로는.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런 보안이나 혹은 뭐 인식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AI 기반의 빅데이터 기업으로 변신한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하이크 비전 제가 사업 영역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한번 뽑아본 건데요. 전방위 제품이 한 45%. 그럼 전방위 제품이 뭐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방위 제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보시던 CCTV, 카메라,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게 비중이 한 45%를 차지하고요. 후방위 제품이 뭡니까? 할 때 이제 영상 분석, 그거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시스템, 분석하고 그거를 영상 분석하는 보안 설비 관련 제품 이게 한 11%. 다음 세 번째 이거 또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센터 컨트롤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전송, 제어, 전환, 그다음에 응용하고 데이터화시키는 이게 이제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CCTV 연계 스마트 홈 시스템,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렇게 비중이 점점 영역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이크 비전 기업 지배 구조 한번 보면서 조금 이제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좀 분석해드려서 갖고 왔는데. 위에 보시면 제일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내려오면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중국 하이테크주 보실 때 이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이 CETC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틈틈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회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지금 중전 하이칸 그룹이라고 있죠. 이 중전 하이칸 그룹이 바로 하이크 비전의 한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뭐 또 더 길어지니까 이 하이크 비전 밑에 오늘 밑에를 설명하기 가져왔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100%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이즈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이즈비즈라는 회사가요. 스마트홈 시큐리티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최근 2년 연평균 매출 성장이 5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아야 될 거고요. 좌측으로 보셔도 지금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항저 로봇 테크놀로지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카 또 분할을 지금 시키고 있고 때문에 이 앞으로의 하이크 비전 부분에서의 지배 구조에도 보셨다시피 점점 다변화하는 그다음에 AI 기반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러 신사업 분야로 확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가는 월봉으로 봤더니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세 상황을 반영하는 건지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이 회사가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마지막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네. 하나인데 사실 지금 뭐 제가 쭉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쭉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이 회장, 후영중 회장의 인터뷰, 제가 항상 종목 소개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 CEO들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이 중국 재경일보 인터뷰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결국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반도체 대란에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내용을 들어보면 이 회사도 그게 이제 반도체가 장비 때문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네, 그 중에서 네. 어디 분야에 들어가냐면 네. 우리가 아까 제품군 보셨다시피 네. 이 센터 컨트롤 제품군 있었죠. 예.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환하고 하는 그렇겠군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네. 그 사업 비중이 한 전체 비중에서 한 14~5%를 차지하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이미 또 많이 재고를 구축을 했고 또 네. 다변화를 했다. 또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의 70% 정도가 이 바로 이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들. 예. 그래서 전체 매출의 15%고 또 그 15%의 70% 정도를 하이실리콘에서 받으니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부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지만 또 작년에 그만큼 성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은 지금 여러 가지를 있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여러 애널들하고도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 내인 애널들하고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또 많은 시장이 검증이 됐고 이미 보편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 중국 애널들의 또 말이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이크 비전의 좀 성장성을 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알아보는 차이나 TV.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